잉크 신문입니다. 힘찬 박수를 보답할 드립니다.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수도에 가면 우리 한국전쟁한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이 땀방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백척간도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친북, 좌파, 종북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이 왜 설 수 있느냐, 북한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2009년 6월에 인민보안성에서 법투쟁 일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책을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 보니까 북한이 얼마 안 되면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북한에서 만든 책에서 시장 단속하는 보안원들에게 주민들이 막 술을 뿌리고 그 보안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책상을 둘러 뒤엎는 그런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마약을 생산하여 팔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경비원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동료를 도끼로 찍어서 죽이고 그 시체를 먹고 그것을 시장에다가 양고기라고 속여서 팔다가 적발되는 것이 북한의 보안성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친북 좌파 용공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이번에 지키기만 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고 남북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반드시 그런 결과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정원장 김승유 장관이 또 전 기무사 사령관이던 허평환 장군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안 되었을 뿐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 김정이 저지른 천안함 폭증을 북한의 행위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2.5%입니다. 육사 입관 사관생도 가운데 31%가 6.25 한국전쟁은 북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군 학생 일부는 우리가 형제인 북한을 어떻게 F-16기 전투기로 공격하여 살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투기 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북 첩보 활동부서 820명을 송두리째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첩 잡는 곳이 바로 국정원 아닙니까? 간첩 잡는 곳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격파하기 위해서 저지른 엄청난 무서운 죄질입니다. 입대장병 70% 정도가 우리의 주적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젊은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70대, 80대, 60대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적화되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가 기회를 주었어요. 저에게 총재가 되어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달라고. 제가 수락을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힘든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땀방울로 지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 포진해 있는 좌파 세력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서 저들의 정체를 밝혀야 되고, 우리가 저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알려서 대선과 총선에서 완전히 저들을 쓸어버려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장, 평화, 민주 세력, 정치 세력들, 야당 세력들, 4개 야당 세력,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4,000명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성근이와 친북 좌파 문화예술인들이 100만 민낯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폭력 시위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럽니까? 그게 도대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백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소리 외쳤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 평화, 민주, 정치 세력들을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예술인들, 그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안기부에 자리 잡고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을 반드시 우리가 척결해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고정 간첩들이 각계 요소에서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기부 1차장을 역임했던 정영근 의원이 공식적으로 월간 조선에서 발표한 게 42,000명입니다. 여러분, 황장엽 씨가 살아생전에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한국에 포진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10만 이상의 친북 고정 간첩들이 각계 요소에서 포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각 종교인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애국 세력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괴계와 술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갖다가 알려서 그들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6일 날 시청 앞에서 국민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왜 시작됐느냐면 6월 10일 항쟁 때에 문성근이와 그 민난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3명을 불시자시켜서 시체를 전국에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보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선수를 치자. 그래서 우리 먼저 애국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그냥 광화문 시청 앞을 푸른 물기운으로, 붉은 물기운이 아니라 푸른 물기운으로 물들어버리자.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푸른 물결로 싹 물들어버리니까 여러분 6월 10일 날 어땠습니까? 빨간 물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5,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선제압을 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5년 전, 3년 전에 아스팔트에서 다시금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서 친북, 좌파,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부패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구처 장차관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기를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의 혼란스러운 일을 보고 국민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걱정한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온통 나라가 비리투성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다른 정체성과 다른 애국관과 다른 윤리관을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의 여러분 정치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정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한번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독교 세력도 당이 3개예요. 4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내국 세력도 보니까 박세일 씨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또 내국 세력이 있고 또 보니까 또 다른 세력이 또 있고 그래서 대통합국민연대 선진통일연합 등등의 애국 세력들의 이제 보수 세력들의 정치 집단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국 세력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정치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야 되고 하나로 모아야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일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민주화, 산업화, 여러분 이렇게 경제성장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그런 역사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GDP 8만 500불 이상이 되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제2위의 경제 부국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은 민족 통일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3개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이룹시다 뒤에 부분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친북 좌파 세력 척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룩하자. 친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친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여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용한